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이상민 위원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본회의 상정까지만 담보를 한 거고 그 안에 논의를 충분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근데 어제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 논의 테이블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드시 올려서 논의를 다시 해달라. 지금 나온 법안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게 워낙 설명도 좀 복잡하고 검, 경 또 각 정당 입장을 두루 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철 대기자가 어제부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내용은 권 기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장 입장을 듣겠습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 민주당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상민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안 받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어요. 무음으로 해놨. 예. 죄송합니다. 연결이 깜빡했습니다. 예, 돼서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우여곡절이 대단했는데 그 첫 산을 넘기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극렬 반대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 또 우리 사회 그 최고위층들의 그런 비리를 항시 감시할 수 있고 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예.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게 맞죠, 위원장님?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열려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걸 논의를 그동안 안 해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내년 2, 3월 때까지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하자 그런 것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도 논의 안 하니까 이제 논의하자. 그리고 본회의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아무리 오래 끌어도 330일 안엔 반드시 올린다. 이거 못 박은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조금 전에 첫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첫 산을 넘자마자 바로 두 번째 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이런 입장문이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대략은 검찰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우려 중에도 완전히 그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려에 대한 일정 부분 일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낸 입장문의 그 주요 포인트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문 총장이 여러분 전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수처법안 그거 반대 입장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부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더군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할 때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할 때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을 뿐더러 검찰의 보고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한다. 법안에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자 이제 검찰총장은 국정원도 국내 정보 수집 이제 못하고 검찰도 정보 수집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는 게 경찰인데 그 경찰에다가 자체 수사하고 자체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버리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권한이 너무 부여되는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그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하자면 군살 없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권, 예. 그리고 기소 유지권, 뭐 이런 등등의 권한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과부하, 권한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 행사도 못하거나 스마트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오남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한테 수사의 전문성을 맡기고, 그리고 경찰은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마련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사는 경찰, 그리고 기소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예. 양 기관이 반발이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절충하다 보니까 양 기관이 불만도 있고 비판을 하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향은 그래서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이거예요. 검찰의 힘 좀 빼서 나눠주는 건 다들 찬성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도 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힘 빼는 건 맞지만 이게 최선인가? 이 방법이 뭐 이런 문자가 지금 대체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저 검찰의 조직과 운영 권한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 그거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잘못된 거고요. 어허.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대로 하되, 예.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갖고 있는 형사사법의 수사권과 예. 일반 행정 치안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것이 정보 경찰에 대한 것과의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보 경찰. 예. 이제 정부나 경찰에서는 이에 관한 제도 개혁을 위한 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를 위한 준비를 이제 국회 행안이나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시적인, 그러니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 수사경찰, 정보경찰, 행정경찰 다 분산시켜 놓는다. 힘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풀리고 서로 간의 그런 조직과 운영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별도로 엄격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 그렇게 세계를 분리시켜 놓는다? 그것만으로 완벽한 보완책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뭐 경무관까지 또는 경무관까지는 조직이나 운영을 분리시키고, 그 위에 이 직급에서는 이를 뭐 통할 관장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수사경찰을 독립시키는 그런 안도 제안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 자체가 안 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0걸음 나가지 못하면 5걸음이라도, 5걸음 나가지 못하면 1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한 그런 알겠습니다.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논의하자 뭐 그런 것들 논의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검 쪽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이 안건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계속 만나달라, 국회한테 만나서 논의 좀 해보자, 우리 의견도 받아달라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만나줘서 서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경찰 쪽에서도 만나자는 얘기가 저한테, 민주당 쪽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찰 검찰 다 저도 저한테도 좀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을 자꾸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면 로비에 휘달릴 수가 있다.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 자칫 상대방 쪽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불신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만나는 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거는 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제 공식적으로 뭐 검찰 조직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개특위 위원장이 좀 공개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는 건 어떤가요? 그건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세요. 예. 예. 검찰과의 대화 아마, 이런 거. 예. 아마 이미 이제 공청회나 이런 데서는 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예. 아마 말씀하시는데 시간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40초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한 10여 명 의원 삭발식도 하고 아주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국민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법안들도 소위 민생 법안도 산적하고 지금 제대로 처리도 심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머리 깎고 할 일입니까? 이거는 지금 법안을 심의를 하자는 거고 그동안 공부 안 한 학생한테 일정 시간 지나서 숙제해내라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 뿐인데 이걸 머리 깎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불쌍스럽고 매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국회의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협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